음, 아무튼 확률 변수에 대한 정의가 왜 이제 요런 식으로 되지 않고 음, 요런 식으로 이제 되어야 되는가 뭐 요런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우리한테 이제 너무 익숙한 예제입니다. 그 바늘이 하나 있는 식의 요 예제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요 예제를 이제 오늘 배운 용어에 맞춰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웃컴이라는 거는 어떠한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결과인데, 그러니까 바늘이 이제 요 원을 되게 못 그리네. 바늘을 이제 핑 돌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딱 12시에 바늘이 멈췄다 그러면은 이 아웃컴이 이제 0이죠. 그렇죠? 그리고 3시에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멈췄다. 그럼 이제 요 2분의 파이고 요 이제 그 각도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아웃컴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게 되면은 요게 멈추면은 6시에 멈추면은 이제 파이가 되겠고요. 그렇죠? 뭐 이제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샘플 스페이스는 이제 0부터 해서 2파이까지 사이에 이제 애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의 정의가 파시브란 아웃컴들이 이제 모두 모아놓은 이제 집합이니까 이러한 이제 구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제 그 아웃컴이 되기 때문에 샘플 스페이스를 이렇게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벤트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사건이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 이벤트는 그 바늘을 돌렸는데 정확하게 바늘이 이제 12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요 사건을 그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요러한 사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바늘을 돌렸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12시고 12시부터 이제 얘가 3시네요. 요 사이에, 그러니까 요 사이에 바늘이 딱 이제 뭐 멈춰 있는 바늘이 멈추어 있을 사건.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글씨를 되게 못 쓰고 있네요. 아무튼 뭐 요렇게 우리가 아웃컴은 이제 이거구나, 샘플 스페이스, 그다음에 뭐 이벤트는 이러하구나,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알 수 있었고, 시그마 필드는 이제 그 여기 있는 오메가 중에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잘 정의할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라고 하고 그냥 F라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를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알고 있으니까 뭐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요거는 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얘는 대충 이제 말로 쓰면은 0부터 2파이 에서 모든 오픈셋의 집합,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이게 아니고 뭐 A 틸드 이런 거로 생각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뭐 요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A하고 B하고 이런 식으로 A는 이제 0, 뭐 B, 2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얘는 이제 요거하고 뭐 요거하고 이제 똑같이 되는 뭐 요러한 것들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실컷 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봐도 되고 요렇게 봐도 되고 아무튼 이제 F는 요렇게 보거나 이제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거 생각하기 귀찮으면은 그냥 이 부분 집합 중에서 그냥 확률을 이제 잘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집합들의 모임 뭐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죠. 우리는 지금 이제 특도론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옛날 이제 바늘이 하나 있는 시계를 그냥 좀 복습하면서 용어들을 그냥 한번 체크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논의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확률이라는 거는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확률이라는 거는 probability measure 펑션이 이제 풀 네임이고 요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probability measure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줄여가지고 probability라고 그냥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probability measure 펑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죠. 뭐 요렇게 시기가 있는데 요 사이에 그러니까 바늘을 딱 돌렸는데 12시부터 이제 3시 사이에 요 공간에 바늘이 이제 멈춰 있을 확률이라는 거는 12시부터 3시 사이에 이제 바늘이 멈춰 있을 사건을 정의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요 사건에 대한 확률이니까 P에 요렇게 이제 쓸 수 있고 이 데피니션에 이제 그냥 그대로 놓고 계산을 하면은 B가 이제 2파이 빼기 0 요렇게 이제 하면은 4분의 1이다. 그래갖고 그러한 사건은 12시부터 3시 사이에 바늘이 멈춰 있을 사건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요렇게만 정의를 하면은 probability measure 펑션이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처음 강의할 때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의 의미죠. 그러니까 질문의 의미는 여기에서만 이제 정의했는데 어떻게 메저 오브 스페이스에서 메저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저라는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시그마 필드에서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요렇게 정의를 한 거는 이제 뭐 어떠한 이제 A 아까 이제 썼던 건데 요렇게 생긴 A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만 뭔가 0, 1로 값이 이제 계산되는 방식을 그냥 얘는 정의한 것 뿐이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캘리그래픽 F에서 내가 뭐를 이제 정의한 적은 없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확률이 아니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맞는데 요거에 의해 갖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직업도로 배웠던 확장정리에 의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해도 얘는 요 공간 오메가에서 요 공간 얘를 이제 요렇게 놓는다고 했죠. 요 공간에 이제 확률 측도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업그레이드 결과가 뭐 유일하다. 뭐 이제 이러한 정의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요렇게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만 써도 뭐 이 예를 들어서 F의 원소에 대응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정 요런 거에 대한 확률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따위를 굳이 이제 정의하지 않아도 요렇게만 정의해도 무모순으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바늘이 하나 있는 시계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이제 요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하냐? 랜덤 베리어블은 사실 뭐 원래는 이제 의미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뒷면이 나오면은 내가 1로 숫자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뭐 요거 아니까 반대로 했나? 뭐든 상관없긴 한데 뭐 하여튼 요렇게
어떠한 그 아웃컴을 이렇게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에 대해서 오메가를 그냥 이렇게 애초에 숫자로 잡아가지고 사실 얘는 그냥 뭐 별 기능이 없이 이렇게 그냥 x에 뭐 0 이렇게 하면 그냥 0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그냥 12시에 바늘이 멈춰 있을 그 이벤트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미 우리가 숫자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등함수 꼴로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랜덤 베리어블은 그냥 뭐 이제 이러한 그 항등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일로 간다라고 제가 그냥 뭐 했는데 사실상 얘는 이제 그 요거이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공역이긴 한데 이 중에서 이제 치역은 이제 여기에만 해당되죠. 그렇죠? 그래갖고 사실 이제 뭐 요러한 x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x는 이제 항등함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세팅까지 왔는데 이제 6번을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탈리 집합이라는 게 있다고 했거든요. 비탈리 집합은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떠한 집합인데 이제 잴 수 없는 집합이에요. 유백직도로 잴 수 없는 집합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x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오메가에서 이제 r로 가는 이제 함수인데, 그렇죠? 이 그 안에 요 v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v에 대한 그 인버스 이미지는 당연히 v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항등함수니까. 그래서 v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이제 그냥 v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데 얘는 정의할 수 없죠. 그렇죠? 비탈리 집합은 우리가 르벡 측도로 이제 측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잴 수 없는 집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인버스 이미지를 오메가에서 이제 이렇게 갈 때 이 여기 화살표 받는 애 있죠. 화살표 받는 애에 대한 그 뭔가 이제 치역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를 그대로 정의를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 그 P 안에 들어가는 집합이 잴 수 없는 집합 같은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표현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x라는 걸 이제 할 때 그럼 이제 0에서 2파이 그다음에 또 0에서 2파이 요렇게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수직선에서 또 이러한 수직선으로 가는 그 어떠한 그 항등함수이죠. 여기에서 이 중에서 내가 이제 V를 딱 잡으면은 인버스 이미지가 그냥 그대로 여기 V 매치고, 그럼 이제 P의 V라는 거는 우리가 잴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여기 중에서 0부터 2파이 중에서 아무 부분 집합이 B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0부터 2파이 중에서 잴 수 있는 집합, 잴 수 있는 집합만 이제 고려해서 그 집합에서 우리가 B를 잡고 그러니까 이 예제에 한정하면은 여기에서 B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A는 뭐 요 사이는 그냥 쓰자 한 번 더. 요거 아까 이제 썼던 거. 요 안에서 이제 그 B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지우개가 잘 안 돼. 이게 아니고, 그쵸? 요렇게 이제 쓰면 안 되고 요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확장하면은 모든 그 B가 이제 요렇게 되면 안 되고 요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확률 변수라는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요 두 개의 가측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x라는 거는 그냥 여기 있는 오메가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제 함수일 뿐인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일 뿐인데, 우리는 이제 p에 뭐 x 뭐 b 이제 이러한 확률을 이제 정의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쓰면 P의 X의 오메가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P의 요렇게 이제 우리가 줄여서 쓸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말로 해석하면은 B에 대한 인버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인데, 여기 있는 B를 여기 있는 아무 부분 집합이나 잡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얘의 원소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미 잴 수 있는 집합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요거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가 이쪽으로 들어가는지, 여기 F의 멤버가 되는지 요거를 이제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거를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이제 가축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교재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x라는 거는 그 오메가에서 정의된 함수인데, 얘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모든 이제 보레셋 B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잴 수 있는 집합이라는 의미죠. 보레셋 이제 B에 대해서 이제 B는 보레셋이고, 이거 되게 모호하게 써놨네. 요거는 이 어떤 의미냐면은 그 B는 그 다음에 이러한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보레셋 B에 대해서 인버스 이미지가 그리고 인버스 이미 B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를 좀 축약해 갖고 우리가 이제 확률에 넣을 때는 요거를 원래 이제 요렇게 넣어야지 이제 맞는 건데, 좀 생략을 해서 뭐 요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얘가 이제 F의 멤버여야 된다, 뭐 이제 이러한 정의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거를 그냥 축약을 해가지고 x가 그냥 f 메저러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거 있죠. 요거를 잘 줄이다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지우고 요렇게도 싹 지우고 그럼 얘하고 얘만 남죠. 그래갖고 기호로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x가 f 메저러블 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쓰면은 요거는 이제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냐면은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말이 되고, 이거는 다시 또 뭐하고 이제 똑같은 표현이냐면은 뭐 모든 B 요거에 대해서 x의 인버스 이미지 B가 여기에 들어간다.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이미지가 되는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내용을 썼네요. x가 이제 요렇게 그 교재에 표현되어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모든 그 보레스 B에 대해 가지고 B의 이제 인버스 이미지가 F 메저러블 하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x가 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가 그 이제 RV 랜덤 베리어블 온 뭐 요렇게 이제 쓰면은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표현이 모든 이거에 대해서 x의 요렇게 된다라는 의미고, 요거하고 똑같은 의미는 이제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요거는 x가 f
요런 이제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다 이제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여튼 이 정의는 그 두 개에 대한 두 개의 그 가축 공간, 그러니까 메저러블 스페이스에 대한 언급이 이제 되게 모호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이제 1.4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챕터에 보면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제 함수가 오메가에서 이제 s로 가는 이제 함수가 메저러블 맵이라고 이제 불리는 경우는 요러한 가측 공간이 있고 요러한 메저러블 스페이스가 있고 또 요러한 이제 메저러블 이제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그 두 메저러블 스페이스 간에 x의 이제 인버스 이미지 b, 여기에서 이제 b는 여기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시그마 필드의 이제 멤버가 돼요. 모든 이제 b에 대해 가지고 얘가 f의 멤버이면은 얘는 이제 메저러블 맵이라고 하고, 이때 특별히 얘가 요러한 그 형태로 s, 이제 캘리그래픽 s가, 그러니까 요러한 메저러블 스페이스가 요거는 그 D차원 실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R2 뭐 R3 이제 요거 할 때 이제 D입니다. 그래갖고 요렇게 될 경우는 얘는 이제 랜덤 벡터라고 하고, 특별히 이제 D가 1인 경우에 D가 1인 경우는 그냥 이제 S에 요게 아래 만약에 이제 S가 요렇게 될 경우, 요거는 이제 그때 이제 x는 메저러블 맵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뭐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2차원 랜덤 이제 벡터라고 이제 x를 표현한다, 뭐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는 그 두 개에 대한 가측 공간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두 개의 가축 공간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원래 확률이라는 걸 할 때 측도의 개념을 먼저 이제 정의하고, 그 측도에 대한 특수한 케이스로 이제 확률 측도라는 거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것도 메저러블 펑션이라는 그 일반적인 개념이 있어요. 일반적인 개념은 이제 요 정의를 따르는, 그냥 얘가 꼭 이제 실수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하여튼 두 개의 메저러블 스페이스에 요런 관계가 성립하면은 그냥 메저러블 맵이라고 부르는데, 이 메저러블 맵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얘가 이러한 모양일 때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혹은 랜덤 벡터라고 이제 부른다. 이렇게 그 수학가에 있는 어떠한 이제 개념을 이제 빌려와서 확률과 확률 변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이제 x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이제 지칭할 때 제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를 이제 요러한 메저러블 스페이스에서 요러한 메저러블 스페이스로 가는 메저러블 맵이다.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다. 요렇게 이제 하고, 혹은 뭐 요렇게 쓰기 싫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겠죠. 잴 수 있는 함수다, 가측 함수다. 똑같은 말이고, 이제 요거는 사실 요 선언은 그냥 뭐 우리가 이제 되게 간단하게 쓰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률 가정론이라는 수업의 중간고사에 냈던 문제인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이제 메저러블 스페이스가 있다고 할 때, 그러면 메저러블 스페이스는 얘하고 얘 이제 그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페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오메가는 ABCD고 F는 이제 그 캘리그래픽 A를 포함하는 스몰리스트 시그마 필드인데, A는 그냥 원소 이렇게 하나만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집합,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C, D, 그 다음에 오메가, 뭐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함수 이제 x하고 함수 y를 고려할 건데 x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규칙을 갖고 있고 y는 이러한 규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은 봅시다. x라는 거는 오메가에서 r로 가는 이제 함수인데 오메가에는 a, b, c, d가 있고 그렇죠? x에 a를 넣게 되면은 이게 1로 가요. 이게 이제 x가 되죠. 그다음에 b를 보내면 2로 가고 c를 보내면 3으로 가고 d를 보내면 이제 4로 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y 같은 경우는 y도 이제 오메가에서 r로 가는 어떤 이제 그 함수인데 오메가에는 a, b, c, d가 있고요. A를 보내면은 1로 가게 되고 B를 보내면 2로 가게 되고요. 뭐야 이거? C를 보내면 2로 가네.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다시 요건 이제 오타인데 이거 D를 보내면은 이렇게 2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함수를 이제 고려할 때 문제가 끊겼네. 이거 뒤에 써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요러한 그 함수를 이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 다시 읽어보면 이제 묻는 게 요거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확률 변수인가, 그 다음에 y는 또 확률 변수인가. 이게 사실 처음에 제가 이거 공부할 때는 막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 되게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확률 변수인가 이렇게 묻는 게 무슨 질문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확률 변수는 우리가 항상 그냥 뭐뭐는 확률 변수라고 하자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선언을 하고 넘어갔던 문제지, 이게 뭐 확률 변수인지 따지고 막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이 되게 이제 그 황당했었는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x가 이러한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거는 이제 요거는 모든 b 여기에 대해서 x의 얘가 이렇게 되냐라는 거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따져보면은 됩니다. 일단 그 x는 확률 변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봅시다. 확률 변수가 아닌 이유는 x라는 거는 지금 오메가가 이렇게 되어 있고 a, b, c, d 다시 이제 좀 기억을 떠올리면은 얘가 그냥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게 x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캘리그래픽 A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A라는 애는 뭐가 됐냐면은 그 1만 포함됐었나? 이 다시 지웠다 와야 돼? 잠깐만. 1만 포함됐던 것 같아. 아무튼 1만 포함돼도 이렇게 이 문제 뜻이랑은 맞는데 1이 아니고 그러니까 A만 포함됐던 것 같아. A만 여기에서 맞네. 그치. 요거만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옵시다. 그치. 요거죠. 요거 다시 오메가 A, B, C, D X 1, 2, 3, 4
요 화살표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F는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은 공집합,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C, D, 그 다음에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자, 이제 얘가 X가 확률 변수가 되려면은 모든 B 이거에 대해 가지고 X 인버스 이미지, B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가 얘가 이제 F 메저러블이 어야 하는데, 내가 만약에 B를 요렇게 잡아요. 요렇게 잡으면 분명히 이제 B는 여기에 대한 그 부분집합이죠. 그럼 이제 그 X에 요거는 2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B가 되는데 요거는 여기에 원소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확률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Y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가 되거든요. Y를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Y는 아유, 또 정신이 나갔네. 이렇게 되었잖아요. Y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제 시그마 필드부터 써놓으면은 시그마 필드 이제 F는 여기다 써놓자. 공간이 좁을 것 같아서 A, B, C, D, 오메가, 이제 요게 이제 시그마 필드인데 한번 봅시다. Y가 이제 확률 변수인지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얘에 대한 B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가 F의 멤버인 거로 보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 거는 이제 모두 여기에 원소이죠. 그렇죠? 요런 거에 대해 가지고 속하는지 그냥 하나씩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일단 공집합일 경우 얘가 이제 공집합일 경우는 인버스 이미지가 공집합이 되겠죠. 공집합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그냥 공집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죠.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갖고 요거는 됐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B가 요거라고 치면은 요 스테이트가 되고, 그럼 이제 1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요게 되죠. 근데 이 A라는 집합은 다시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에 있잖아요. A가 여기 있나.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2라고 하면은 2라는 거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는 이렇게 되거든요. BCD가 되는데 이 BCD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쵸? X가 1, 2일 경우 1이나 2일 경우는 인버스 이미지가 ABCD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오메가가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멤버죠. 그리고 여기에 뭐 언급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공집합, 그 다음에 1, 2 뭐 요거 이외의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B가 뭐 5부터 6 사이의 뭐 구간이다. 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X 인버스 이미지 B는 공집합이지. 우리는 이제 이 Y 이거 다 Y잖아. 이거 다 Y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씨. 이렇게 바꿔야지. 그쵸? 요러한 그 B에 대해서는 5, 6에 대해서는 인버스 이미지가, 그러니까 Y는 이제 요렇게 정의를 했는데 5, 6에 대한 건 없으니까 당연히 인버스 이미지가 공집합이 되고, 그쵸? 그래가지고 공집합은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이제 성립을 하게 되겠죠.